실업에 간 때가 몇 년도가 되는 거죠? 74년 10월인가 봐. 그 당시 친구가 이제 불러서 회장의 오른팔로 기조실장을 맡게 된 거죠. 기조실장이요. 네, 기획조정실장. 그럼 중앙정보부에 계시다가 중앙정보부에서는 그러면 어느 직책에 계시다가 일로 가신 거예요? 정조부에서는 그때 서기관으로 퇴직해서 일단은 해외 지사를 제가 많이 만들었으니까 해외 라인을 많이 아니까 이제 실업에도 해외 무역부 지사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를 발탁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의학을 좀 했고 자기들이 바야 컨택하고 하려면 해외 지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해외 인맥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적임자가 돼가지고 이제 기획조정에서 뽑혀가지고 해외 지사 설립에 이제 중점을 두고 하면서 가다가 국내 기업도 이제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국내 기업 문어발시 확장하는데 또 하나의 악역을 맡게 되고. 그럼 악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악역이죠. 예. 그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아직?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국가 발전이라는 큰 명제를 놓고 이제 계속 전진하던 때잖아요. 예. 그죠? 그때 정보부에서 일로 넘어가시면서 이 기업 문제, 대기업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 실업에서 악역을 맡으신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해외주사 설립하고 할 때는 좋았는데 설립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국내 기업을 이제 전부 이제 인수하는 쪽으로 이제 머리를 돌려가지고 각 기업에 이제 하청을 주고 그 계약을 맺어서 이행 과정에서 그 기업이 품질 불량이 나거나 납기가 어그러지거나 그래서 하면은 여기서 본사 대회에서 클레임을 치죠. 클레임을 치면 그 기업이 한두 맞다 보면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 결국은 기업실에 그 기업이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흡수하면 그 기업이 종사하던 사장 친척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살려달라 하고 그런 인간적인 고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악역이었구나. 그 당시에는 회사 발전해서 좋았다 생각했는데 그때는 나라에서 수출 위조가 뭐 1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 뭐 금탑 수상, 은탑 수상 막 그러면서 대통령이 막 수출에만 독려해가지고 나라 부강 때문에 막 정신없게 나서 그 붐을 타고 엄청 많이 발전할 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가 결국은 나중에 하청업체가 동반성장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대기업이 자꾸 그 문어발식으로 약점을 잡아가지고 잡아먹어야 되는 과정에 그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악역의 하나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들어갔죠. 저 기업이 발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원래는 무슨 다른 이름이었어요. 무슨 대우 무슨 섬유다 뭐 예를 들면 같은 경우도 그 문 사장 그래가 그 발전했던 거 다 대우에 다 흡수됐어요. 결국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전자도 대우전자가 아니었어요. 무슨 자가 뭐 이름이 달랐어요. 그런 것이 전부 나중에 대우로 이름 간판 달고 그러면 전부 대우 회사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반겨회사 거느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 많은 삼성도 엄청 그 하청업체들이 많잖아요. 그 지금 도 마찬가지고 K도 그렇고 그 하청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가다가 결국은 먹이사슬로 힘이 약한 업체는 다 흡수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 대기업은 대기업도 지금 계속 커나갔고 중소기업 중소기업들 우리가 대만처럼 서로가 이게 상생을 못하고 대기업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 대기업만 커진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사실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하자원도 없고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놈들처럼 단결이 안 돼요. 우리가 개인은 똑똑한데, 그래서 개인은 이렇게 잘 커요. 근데 같이 하라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통합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통합하려면 1357구로 말해서 홀수로 해가 누가 의견 조정을 해줘야 되지.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도 개비는 똑똑한데 들어가면 양당시에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다음에 공채 안 되니까 할 말에서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대기업이 그런 시대 흐름에서 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불쌍한 하청 중소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당한 거죠. 그러면 재벌들이라는 그러니까 대기업 이게 네. 재벌이 된 거죠. 네, 그 계열사라고 하는 뭐 그렇죠. 그게 전부 그러면 자기네가 설립한 게 아니라 아니죠. 다 그런 중소기업들 연관되어 하다가 하나씩 둘씩 물발식으로 다 잡혀 들어간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하소연할 데가 없었나 보죠. 없었죠. 그때는 뭐 해봐야 소용없었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독재국가니까 그냥 뭐 박정희 대통령 말 한마디, 정부부장 뭐 정부부에서 말 한마디, 어느 장관 말 한마디 뭐 그대로 다 통해가는 거예요. 그 일사천리예요. 그럼 정부에서도 이렇게 큰 기업 예. 재벌이라는 거를 좀 원했나 봐요. 그럼 그러니까 옹호했죠. 왜냐? 나라를 세우려니까. 대만처럼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느냐, 일본처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대기업 위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거죠. 약육강식의 세대에서 술은 먹이 사슬로 먹고 떠지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시대가 지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걸 그래서 공정거래법도 만들고 무슨 다 이게 못하게끔 그지 규제가 많이 된 것도 결국은 너무 그런 범법이 많이 나니까 규제를 했는데 결국은 규제가 규제를 잡아가지고 현재는 대통령도 규제를 못 없애는 그런 데서 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어요. 그 확장한 사례를 하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 뭐 이렇게 잠깐 예를 들었지만 뭐 그런 라든가 뭐 그 당시에 뭐 섬유대우 자를 그러면 예를 들면 원림산업 이런 회사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 먹혀 들어간 건데 그 처음에 그러면은 뭐부터 들어갔죠? 그럼 그거는 뭐 기업체 그 지금 그 후손들도 있고 한데 제가 그쵸 예를 드는 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시대상 흐름에서 대기업이 탄생하기까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말 못할 그런 공이 많다는 것만 알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특정인을 지칭은 하지 않더라도요. 그러한 거를 지금이라도 이제 좀 알려주시면은 이제는 그게 바로 잡혀가요. 지금은 이제는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을 이제 후진들이 이제 바로 잡아온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제대로 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리 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은요 큰 기업에서 A라는 조그만 기업을 요게 필요해 그러면은 요거를 계열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할 테고 그러면은 첫 번째 들어가는 작업은 일단 안 될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부터 들어가나요? 그렇죠. 기업에 옵션을 거는 거죠. 단서 조항에 딱 넣어가지고 누가 이래서 이 기회를 수출 기회를 못 지키면 넌 배부성해야 된다. 그거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출하면 니네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뭐 환상을 먼저 심어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주요 독자적으로는 수출 라인을 못 뚫으니까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잘 만들고 잘 하는 놈은 안 먹혀 들어가요. 그 어디로 가고 일 못하면 이제 그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날짜를 못 지켰다. 품질이 불량이다. 클레임을 쳐. 바이오시가 클레임 쳐버려. 그럼 변상해야 되잖아요.
한두 번 치면 나중엔 돈이 변성하지. 그러면 너 돈 없으면 그 회사 우리 받쳐. 너 일이나 해. 내가 오더 줄 테니까. 너 회사 우리 회사 넘겨. 간판 가라. 대우로 이름 바꾸는 거죠. 그 회사 뺏기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법무 여러 가지 변호사라든가 다 있죠. 그래서 대기업에는 법무관실이 다 있고 다 그 변호사, 회계사 다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약서도 딱 초안 잡고 다 관리해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는 가서 이렇게 수출할 길이 있는데 얼마씩 공급해 줄 수 있냐 그래 해가지고서는 이제 결국은 못할 정도의 뭔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몇 월 며칠까지 해 못할 바에라도 욕심 오다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번 쉬어도 안 된다. 그러다 뭐 급히하다 보면 불량도 나오죠. 그거 악수 뜨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쪽은 당장에 월급은 줘야 되고 월급 줘야 돼. 선도금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쥐약이라도 먹는 거죠. 하다 보니까 한두 번 걸리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쪽에서 법률적으로 요즘 다 알고 딱 금을 갖고 가서 딱 쓰고 치는데 안 걸리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대기업의 자매 회사가 다 이렇게 계열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그 대기업 중심으로 이게 회사가 수출 라인이 잡혀가는 거죠.